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대응 잘 하셨나요? 제가, 이틀 전부터인가요? 대장주 거래 정지 시에, 뭐 꼭 정지가 아니더라도 대장주와 후발주 매매 시에 반드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고려해 봐야 될,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좀 어떻게 잘들 대응을 하셨나요? 어제 또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죠. 요 영상인데, 이때 제가 어떻게 좀 관련된 종목들을 대응을 했는지, 특히 이제 저는 최근에 그 이트론, 그리고 이 아이디, 오늘 다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를 갔어요. 네. 물론, 시가부터 개파락 출발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나마. 만약에 이게 개파락 이후에 급락했더라면, 더 피해 보신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작과 함께 굉장히 이제 좀 급락을 했는데, 음,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항상은 아니지만 커요.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해요. 많은 분들이 또 하락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만약에 좀 내가 좀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한 생명선 21선 부근에서 좀 대응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바이오도 그랬죠. 현대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락하고 생명선 부근.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은 더 급락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네. 한 번은 더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곡전 대비해서라기보다는 생명선 부근에서 네, 좀 대응을 불타기를 해서 어떻게든 좀 나와야죠. 뭐 요거를 신규 입장에서는 요런 구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과거 대응도 그렇고 뭐 많아요. 살펴보시면 급등, 급락 시원하게 하락하고 이것도 거의 50% 빠졌네요. 생명선 요런 자리에서 네, 물리더라도 무조건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곳에서 네, 이렇게 좀 공략을 뭐 신규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겠고 물려 있다면 뭐 이런 자리를 기다려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 아이디도 그냥 다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래 정지 이전에 리스크를 생각해서 자 그다음에 이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그냥 전량 매도를 했다. 복귀 차트 어제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꽤 많고요. 이제 그리고 자 염려했었던 동방 시간에 그 빠졌었지만 시간에서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 한 6% 정도였나요? 빠졌었죠. 빠졌었는데 그래도 동방은 뭐 후발주들이 이전에 강한 모습을 어제 보여서 그런지 오늘 시가가 6%로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오늘 시작과 함께 급락을 했어요. 이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으면 올라올 때는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뭐 구간이었죠. 아무튼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급등주들은 일단 5일선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게 뭐 꼬리는 조금 달려서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요게 이제 요 라인 좀 지키면서 좀 행보를 하느냐 아니면 좀 행보를 하다가 한번 좀 올려주느냐 아니면 뭐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생명선도 올라올 거거든요. 요 부분 정도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자리에서는 저도 이제 제대로 좀 대응을 못해서 당연히 손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아는 자리 안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반드시 차트를 보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범위 안에서만 매매를 반드시 하셔야겠죠. 어제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어요. 답변을 달다가 굳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 영상이죠. 이 아이디를 전량 매도한 이유, 대장주와 후발주 매매 시에 고려해야 될 리스크, 그 영상인데 뭐 예측한 것 중에 맞는 게 거의 없대요. 다 정반대래요. 그런가요? 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네. 예측이 뭐 좀 길게 좀 빠질 것 같은데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도 예측 중요하죠. 예측 잘하면 뭐 좋죠, 당연히. 좋은데 막 승부, 풀베팅, 예측, 뭐 대박, 뭐 이러한 것들은 좀 경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싸워서 10번 싸워서 9번 패하고도 대응을 잘 하면 수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승률이 좋아도 단 한 번의 실수로 깡통을 찰 수 있는 곳이 바로 제가 뱃사공 이야기로 요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 10번 싸워서 구승하면 뭐예요? 단 한 번의 실패로 깡통을 찰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본절 정말 예측도 잘하면 좋지만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을 잘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예측에 기대해서 매매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 도 뭐 이런 대박을 쫓다가는 뭐 몇 번 맞을 수는 있지만 틀리면 쪽박이에요. 쪽박. 그래서 원칙과 그러니까 대박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대박은 쫓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좀 지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단할 제 기준 부합을 했었던 종목에서 이제 매매를 했었다가 대박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뻔 했는데 찾아오지 못했죠. 요거 어제 제가 매매 복귀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요 계좌인가? 잠시만요. 요 밑에 계좌인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오늘 뭐 핑크퐁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어제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된 종목도 있었고 요 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단할 공략을 한 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량 매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좀 밤 늦게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팔았으면 안 됐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참 점상 아쉽죠. 당연히 저도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 주식은 수익을 보더라도 후회를 해요. 수익을 보더라도. 그래서 어제 단할 매도한 거 저도 정말 아쉽죠. 아쉬운데 이 팔고 후회하는 것이 정말 100번, 1000번 낫습니다. 팔고 후회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이트론 같은 경우나 어제 저는 그냥 전량 다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량 매도를 다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트론 요때부터 해가지고 100% 넘게 어쨌든 수익을 뭐 80%대였나 챙기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좀 담아가다가 그냥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 아이디도 역시 마찬가지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긴 지금 보이진 않지만 2월 16일, 2월 17일 사이에는 거래 정지였어요. 그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대장주가 흔들리면 후발주는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때 그냥 확정을 다 한 겁니다. 이 아이디. 그래서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잘 판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팔고 후회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사이버 머니일 뿐이에요. 팔기 전까지는 팔아야 할 수익입니다. 팔아야 할 수익. 정말 지겹도록 강조드렸던 말들인데,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요거를 좀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나중에 또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건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뭐 네, 참 그래요. 아무튼 기업 가치, 재료, 수급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특강 때도 다 강의를 합니다. 기업 가치, 뭐 실적 가지고 뭐 기업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법, 분석하는 법, 네, 계산하는 법, 그리고 재료, 모멘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이제 차트보다 우선하지 않는, 그러니까 차트보다 그런 것들을 우선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 제 기준만 맞다라고 보진 않아요. 뭐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뭐 수익을 낸다면 뭐 다 맞는 거죠. 하지만 제 관점에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익을 결정하는 건 가격 차트에 있습니다. 가격을 나타내는 요 차트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차트. 요 차트에 뭐 실적이 있어요, 수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수급은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거래량도 안 본다라고 말씀드리죠. 거래 대금은 봅니다. 거래 대금은 봐요. 하지만 거래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시간 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왜 거래량을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 거래량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거래량을 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가격 차트보다 이 거래량을 우선 보기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락을 했는데, 이미 마이너스가 났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으니까 이거 아직 세력 안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그냥 줄줄줄줄줄 기다리는 매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차트의 최우선 기준을 저는 아무튼 두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네, 차트를 공부하면, 어제 요거 아침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네.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차트,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싸워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물러서야 되고, 안 봐야 되는지, 경계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도 이제 싸우는 훈련을 수없이 하셔야죠. 복귀 훈련. 그래서 아무튼 차트를 모르고서 그냥 기업 가치나 재료 수급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좀 한다면 정말 많은 기다림이 필요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지만 갑자기 말이 좀 샜는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종목들, 정리한 거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그냥 따로 여기서 멈추고요. 따로 그냥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그리고 차트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어제 라이브 방송 보시더라도 분명히 이게 지난 영상이지만 또 보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일선과 생명선만 그것만이라도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HLB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했죠. HLB도 이 계좌가 아닌가요? 아무튼 매매를 했었는데, 네, 뭐 하한가에서도 매수를 한 계좌도 있어요. 요때 하고 정리를 했는데, 네, 뭐 HLB나 그런 것들은 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